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 경남본부 표준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요즘 경남 현안들에 조금씩 해결의 물꼬가 트이고 있다고요. 어떤 이슈들에서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우선은 웅동 1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 시행자 지위 박탈에 맞대응하는 소송까지 시끄러웠는데 이번에 원활한 수행을 위한 3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강하게 반대했던 홍남표 전 창원시장이 물러난 이후여서 상당히 전망이 밝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14일이죠.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시 경남개발공사와 함께 3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웅동 1지구 개발 사업의 원활한 정상화를 위한 협약, 이 그 제목이었는데요. 일단 핵심만 이야기하자면 기존 협약대로 확정 투자비를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해서 정리하면 골프장은 신규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단독 시행자로 잔여 기반 시설을 조성하면 창원시는 여기 적극 협력하기로 했고, 마지막으로 창원시가 이 사업에서 가진 부지 26%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는 대신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한 일체 소송을 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이대로면 7부 능선은 넘었는데요. 물론 확정 투자비 정리와 지급, 또 신규 사업자 선정이나 후속 개발 사업이 쉬운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부에서 계속 서로 다툼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발전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경남개발공사는 내년 4월부터 웅동 1지구에 대한 미래가치, 또 향후의 여건 변화 등에 따른 발전 가치를 고려해서 발전 구상 용역을 하고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박성호 경자청장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구상 용역에 따라서 또 민간 사업자를 정하고 또 그 민간 사업자가 새로운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 목표는 2029년 하반기에는 웅동 1지구의 실제 공사 상부 개발 계획을 완공할 수 있는 실제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에 시작됐는데 14년 만에 36홀짜리 골프장만 세워지고는 사실상 멈춰섰었던 웅동 1지구 개발 사업이 앞으로 제대로만 진행되면 호텔과 리조트, 휴양 문화시설에 스포츠파크 등을 갖춘 복합 관광 레저 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초 계획을 세웠던 때와 벌써 20년 이상 지난 만큼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선호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도 많이 달라져서 과거의 복합 관광 레저라는 콘셉트에 꼭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시설로 다시 그려지든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건 경남도민 모두의 바람입니다. 네, 면적만 225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축구장 315개가 모인 크기인 만큼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경남 경제를 살릴 핵심적인 자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기대를 해보겠고요. 또 다음으로 해결의 물꼬를 튼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바로 쌀 문제입니다. 하동쌀이 일본에 처음 수출됐는데요. 하동쌀 수출이 국내 쌀의 일본 수출 1호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풀렸다고 이야기한 건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경남 쌀 수출은 물론이고 경남도의 벼 재배 면적 조정까지 복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동군은 지난 화요일이죠. 금남면 RPC, 그러니까 미국 종합처리장에서 섬진강쌀 40톤을 일본에 수출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일본으로 하동쌀이 수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올해 안에 240톤을 더 수출하겠다는 게 하동군의 계획입니다. 이번 하동쌀 수출은 사실 하동군의 섬진강쌀이 일본으로부터 품질이 높은 평가를 받거나 그동안의 수출 노력을 인정받아서 라기보다는 일본 내의 쌀값 급등에 영향을 받은 건데요. 실제로 지난해 초에 비해 공식 통계에서만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하동쌀 이전에도 지난달 8일 일본에 첫 수입된 우리나라 쌀 2톤이 열흘 만에 완판됐고 한 달 만에 해남쌀 10톤을 다시 수입한 것도 모두 완판되면서 우리나라 쌀의 수입이 늘고 있습니다. 1954년 설립된 일본 농협이 우리나라 쌀을 유통한 건 71년 만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일본의 쌀 문제가 심각해진 건데 어쨌든 우리나라 쌀이 그만큼 품질과 안전성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 수출뿐 아니라 최근 2년 동안 중국과 호주
독일 등으로 쌀 수출도 계속 증가세라 미국이나 캐나다 등 북미 쪽의 감소세를 감안하더라도 쌀 수출 자체가 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쌀 수출 물량만큼 벼 재배 면적을 감축시킨 걸로 인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요. 하동의 경우 올해 700톤을 수출하면 벼 재배 면적 135헥타르를 감축한 걸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원래 423헥타르를 줄여야 하는데 거의 4분의 1을 안 줄여도 되는 거니까 농민들로서도 좋은 일이고, 또 다른 시군들도 수출에 함께 나서면 올해 경남에서만 7천여 헥타르의 벼 재배 면적을 줄이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변화가 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하동 군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쌀을 많이 수출을 하게 됨으로써 재배 면적을 더 지킬 수 있고 식량이라는 안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시장을 든든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구조적 전환, 이것이 정부가 해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남은 1헥타 미만의 소농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서 단순히 재배 면적을 줄이겠다고만 압박하면 관행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고령층들은 당장 생존의 위협을 받는 만큼 지금 같은 흐름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다만 바로 옆 나라 일본의 이런 쌀 부족이 폭우와 태풍, 저온 같은 기상이변에 예상을 벗어난 재고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재기까지 나타난 복합적인 상황이라는 건 조금 우려스러운 요소들입니다. 즉, 단순히 우리 쌀의 판로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이대로 계속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또 무조건 쌀 재고도 줄이겠다라는 식으로만 방향을 잡고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일본처럼 불의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식량 대책부터 만들고 가야 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도정이었습니다.